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학습시켰던 모델을 어떻게 하면 이 인간 사회로 가지고 나와서 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보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웹 서비스 배포를 애저 ML 스튜디오에서 지난 시간에 진행해 봤는데요. 위쪽에 탭이 두 개로 나눠지고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입력값을 넣어서 테스트하는 것까지 같이 잘 진행해 보셨나요? 아마 이런 내용이 좀 익숙하지도 않고 화면도 많이 바뀌어서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성했던 이 웹 서비스 배포 화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웹 배포 환경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것도 이렇게 생겼나요? 이 웹 서비스 인풋이라고 하는 모듈이 위쪽에 있었는데 그걸 아래쪽으로 가지고 와서 스코어 모델과 연결을 해 줬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이 아랫부분이에요. 웹 서비스 인풋이 들어오고 웹 서비스 아웃풋이 나가는 이 흐름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모듈은 바로 가운데 있는 스코어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델 학습시키고 평가할 때 스코어 모델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스코어 모델은 위쪽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앞쪽 왼쪽 동그라미는 뭘 하는 동그라미였죠? 그렇죠. 모델과 연결이 되는 동그라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모델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코어 모델의 두 번째 동그라미는 어떤 값과 연결이 되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를 8대2로 스플릿하고 학습할 때 보여주지 않았던 평가 데이터를 보여줘서 이런 값을 넣었을 때 모델이 어떻게 예측을 해주니? 라고 그 데이터를 넣어주는 곳이 두 번째 동그라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웹 서비스 배포할 때는 이 두 번째 동그라미로 우리 학습 완료된 모델로 평가하고 싶은 웹으로 통해서 입력받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라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앞쪽 동그라미는 모델과 연결이 되고 뒤쪽 동그라미는 우리가 평가해보고 싶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길인 거죠. 그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모델과 데이터 다 들어오게 되면 그제서야 이 스코어 모델은 이 새롭게 받아온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서 이런 값이 들어왔을 때 모델이 어떻게 값을 예측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 추론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스코어 모델의 아래쪽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 아웃풋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 웹 서버를 통해서 모델이 예측해낸 결과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받은 새로운 데이터를 모델로 추론해보고 그 결과 값을 다시 웹으로 배포해준다 라고 이 흐름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화면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선인데요. 여기 스코어 모델 오른쪽 동그라미에 웹 서비스 인풋 말고 또 하나 연결되는 이 선은 우리가 웹으로 데이터를 받긴 받을 텐데 입력받을 데이터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결정해 주는 선이 바로 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그라미는 다 선이 하나씩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스코어 모델의 오른쪽 동그라미는 선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 선으로는 정말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선이고요. 다른 선은 데이터를 받긴 받을 텐데 그때의 데이터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떤 값들을 받아올 거냐, 이름을 받을 거냐, 나이를 받을 거냐, 선실 등급을 받을 거냐 그런 데이터의 형태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요 라인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데이터의 형태가 우리가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형태와 동일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스코어 모델을 기준으로 각각 동그라미에서 어떤 것과 연결이 되고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지 그 흐름을 잘 이해해 주시면 웹 서비스 배포 환경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실험 환경으로 다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zure ML Studio 환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로그인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실험들이 여기에 쭉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여기에 보면 그냥 타이타닉 모델이 있고요. 타이타닉 모델 똑같은 이름인데 뒤에 이렇게 대괄호에서 Predictive Experiment다 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 올리고 학습하고 평가했던 거고요. 이 위쪽에 있는 게 우리가 웹에 배포하기 위해서 준비해줬던 새로 만들어진 실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 웹 서비스에 배포하기 위한 환경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에서 이 지구본 모양 있죠? 지구본 모양. 이 지구본 모양을 클릭하면 우리가 이미 웹 배포를 해놓은 이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이 모델에 접근할 때 필요한 API 키값 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우리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삼각 플라스크 모양이고요. 아니야, 난 다 학습되고 배포된 걸 사용하고 싶어. 그럼 이 지구본 모양의 웹 서비스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화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해보고 테스트까지 해봤었죠. 테스트해서 이런 사람이 탔을 때 생존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확인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값이 바로 생존 여부인데 여기 데이터를 받아올 때 생존 여부가 있죠. 그래서 이걸 체크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옵션이 있는데 이 값은 우리가 알고 싶은 최종 레이블 값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아올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용자에게 이 값을 물어보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때는 이 데이터가 필요했지만 웹에서 데이터를 요청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는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생존 여부를 지워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다시 닫아주시고요. 자, 여기 두 번째 메뉴 익스페리먼트 삼각 플라스크로 가서요. 타이타닉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프리딕티브 익스페리먼트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놨던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좀 전에 제가 PPT로 설명해 드렸던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아래쪽 부분이죠. 웹 서비스 인풋이 들어오고 모델 연결되어 있고 아웃풋이 나온 형태고 이 데이터를 입력받는 모습은 뭐에 대해서 결정된다? 저 바로 이쪽 라인 맨 끝에 있는 데이터 형태가 웹에서 받아들이는 데이터 형태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클릭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나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를 열어보니까 컬럼이 8개 있습니다. 선실 등급 우리가 받아와야 되죠. 그리고 성별, 나이, 형제, 배우자 수, 부목자 수, 요금, 출항지 다 필요하지만 뭐는 필요 없다. 그죠? 생존 여부는 필요 없는데 여기 데이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선, 이쪽 선의 마지막 데이터 형태와 동일하게 웹 서비스 인풋을 받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될 건 뭘까요? 그죠? 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서 선실 등급하고 뭐 나이, 성별 이런 거 그대로 다 두되 생존 여부 그 컬럼만 삭제를 해주면 그게 빠진 나머지 값들만 웹에서 받아올 수 있게 되겠죠. 그걸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모듈 중에서 어떤 컬럼을 선택할 건지 아닐지 그 기능을 해주는 모듈이 있었는데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가물가물하신가요? 바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안에 매니퓰레이션 이 안에 그쵸, Select Columns in Dataset 모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어떤 컬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들만 선택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모듈이었는데요. 이 모듈을 이번에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듈을 어디에 위치를 시켜야지 우리가 입력받을 데이터에서 생존 여부만 빼줄 수 있을까요? 입력을 받아오는 곳이니까 여기일까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와서 생존 여부 빼고 모델에 보여준다 라는 게 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 입력받는 데이터의 형태는 이 회색 선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주는 데이터 형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Select Columns in Dataset을 아까 Apply Transformation 아래쪽에 연결해주고 변형된 걸 스코어 모델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Select Columns in Dataset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속성 창을 봐주시면 Launch Column Selector가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 짜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총 8개의 컬럼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생존 여부 하나만 안 쓸 거기 때문에 나머지만 오른쪽으로 넘겨주셔도 되고요. 전 여기서 넘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규칙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럼의 수가 많아진다. 그럴 때는 이 이름을 이용하는 것보다 규칙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름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with rules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자, 여기서 일단 begin with 일단 모든 컬럼을 다 사용할 건데 그 중에서 하나만 exclude 하겠다. include는 포함시키는 거고 exclude는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exclude 할 건데 exclude 하려는 컬럼의 이름이 뭐냐? 바로 생존 여부. 이거 하나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쓰겠다. 이렇게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어줘도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by name에서 제가 아까 하나도 선택을 안 했었지만 여기에 규칙을 정해줬기 때문에 by name으로 이동하면 알아서 생존 여부를 제외한 모든 컬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생존 여부만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밑에 체크 하면 여기 빨간색 느낌표도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런을 다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델을 배포하기 전에는 이렇게 수정된 게 있다면 런을 돌려서 그 최종 형태를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배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인풋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여기 회색 선 이쪽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웹 서비스 배포 다시 디플로이 해 볼게요. 자, 여기에 지구본 아이콘 클릭 하면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데 덮어 쓰시겠습니까? 이 작업은 만약에 덮어 쓴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경고가 뜨죠.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그러면 이 수정된 데이터 형태로 웹에 다시 전달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면 테스트 버튼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짜잔! 그러면 여기에 선실 등급 입력 받아야 되죠. 성별 받아야 되고 나이, 형제 배우자, 부모 자식, 요금, 출항지 7개. 그쵸? 아까 8개였는데 7개로 줄어들면서 뭐가 빠졌죠? 생존 여부가 빠졌습니다. 생존 여부는 우리 모델이 최종적으로 예측해서 알려주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그 값을
입력 받을 때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훨씬 더 깔끔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테스트를 해볼게요. 1등급에 탄 사람이 female, 여성이고요. 나이가 5살, 어린 친구라고 해볼게요. 형제 배우자 수는 1명, 동생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부모, 자식은 없을 거고 부모 2명. 요금은 $50를 주고 타고 출항지가 S였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런 아이가 타이타닉호에 탑승을 했다면 과연 생존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모델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짜잔! 아래쪽에 바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테스트 값이 리턴되었고요. 1등급에 탄 여성 5살짜리 소녀는 생존 확률 95%로 추록 생존할 것이다 라는 걸 모델이 예측해줬습니다. 그쵸? 생존할 것 같아요. 꽤 높은 확률로 생존을 할 것이다 라고 모델이 값을 내어줬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생존 여부를 쓰지 않고 결과값으로 받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웹 서비스 배포한 데 한 발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또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맞아요.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해줬던 데이터 1등급 여성 5살, 형제 배우자 수 1명, 부모 자식 수 2명 이런 값들을 다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입력했던 인풋 값이 아웃풋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데이터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입력한 값을 다시 리턴 받아도 큰 상관없어요. 하지만 입력받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져서 데이터가 양이 커진다든지,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작업을 여러 번 모델에게 여러 번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또 여러 번 아웃풋을 받는다, 그런 거 생각하면 주고 가는 데이터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네트워크가 훨씬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겠죠. 그죠? 사용자가 입력해줬던 값들을 다시 보여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값은 이런 사람이 생존할 것이냐, 생존할 확률이 어느 정도냐 하는 이 결과값만 받아오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입력할 때 넣어준 값은 아웃풋으로 다시 받아줄 필요가 없이 결과값만 아웃풋으로 뽑으면 됩니다. 이거 작업해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풋 값을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 그걸 수정을 해봤는데, 이 아웃풋 값으로 들어오는 값을 수정해서 모델이 예측한 결과만 내어줄 수 있도록 한번 앞에 있는 모듈을 수정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좀 더 익히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일 하다가 뭔가 다르다,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차근차근 보면서 따라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뭔가 잘못돼서 화면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자,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메인 메뉴에서 익스페리먼트 이쪽 삼각 플라스크 이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리스트가 뜨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 프레딕티브 익스페리먼트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걸 클릭해서 삭제를 해 주시면 이전에 우리가 모델 학습시키고 평가했던 그 실습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53강 실습을 다시 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깔끔하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보시다가 뭔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어, 이상해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학습시켰던 모델은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모델 뒤에 Predictive Experiment 붙어있는 요것만 삭제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뒷부분 값을 어떻게 리턴 받아올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두고요.
그 이후 실습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한데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